네,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은 미국 증시 고점, 연준의 충격적인 경고입니다. 연준에서도 미국 증시가 이때쯤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고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 그리고 많은 지표가 이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좀 준비를 해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은 또는 신선한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댓글 하나하나 달아줄 때마다 제 의지와 힘이 살아납니다. 그럼 댓글 하나 전부 다 읽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꼭꼭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 미국 뉴스가 정말 실시간으로 빠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뉴스 정보들을 좀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누고 있어요. 저희 유튜브 메인에 저희 텔레그램 무료 입장하는 링크가 있거든요. 여기에 입장을 하시면은 제가 보는 뉴스나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보고 있는 정보나 뉴스 같은 것들을 이제 같이 이렇게 올려드리고 내용 설명드리고 있는 상태니까 현재 2,400명 정도 들어와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 모두 들어오시면 큰 도움 될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충격적인 경고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번 여름의 중요성입니다. 이번 여름을 모두가 좀 가리키고 있어요. 일단 이번에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트럼프 관세 폭탄으로 미국이 여름부터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쯤 조심해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미국 기업들이 재고를 비축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리 사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미리 사놓은 걸로 이미 지금 경제가 선반영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가 본격 시행되기 전에 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재고를 쌓고 있으며 소비자들도 가격 인상을 우려해서 미리미리 물건을 구매했다라는 거죠. 왜 관세가 올라가면 결국엔 소비자한테 타격이 갈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는 아이폰 가격이 오르기 전에 미리 좀 사놓자라고 하는 사재기도 나왔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되팔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혹시나 가격 오르면 좀 싸게 팔려고. 그래서 이번 여름을 이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가르치는데 뭐 이거 보고 우리가 걱정하라는 거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다음이고요. 이제 포드 자동차입니다. 포드 자동차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관세 완화를 이행하지 않으면 차량 가격 인상을 준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언제쯤이냐? 앞으로 차량 가격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이는 5월 생산분부터 적용이 되는데 그럼 5월 생산한 거를 언제 파냐? 현재 진행 중인 직원 가격 할인 프로모션이 종료된 후인 6월 말이나 7월 초, 그러니까 여름쯤에 이 생산한 게 매장에 도착할 거고, 그럼 가격 인상은 여름쯤부터 시작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수요는 떨어지겠죠. 관세 상황이 역동적이며 관세 조치의 잠재적 영향을 계속 평가하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포드도 뭘 보고 있어요? 예, 여름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름쯤이 지금 한계야. 그때쯤 가면은 가격 인상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오스틴 굴스비 이 연준 이 어떻게 보면은 방금 전에 얘기를 했던 대로 여름쯤이 걱정이다라는 말이 좀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만 보고 우리가 판단할까요? 아닙니다. 여름에 또 무슨 일이 겹쳐 있냐? 관세 유예 90일 종료도 여름이에요. 트럼프 행정부와 중국이 강대강 대치를 벌이는 가운데 지금 중국 말고는 다른 나라들은 다 90일 동안 상호 관세를 유예를 해놨죠. 근데 그게 언제? 8월 초순의 종료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의 종료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럼 8월 초순 전까지 협의를 못 끝낸 나라들은 이 관세 유예가 끝날 거고 협의를 끝낸 나라들은 괜찮을 거다. 근데 만약에 정말 많은 나라가 이 8월 초순까지 협의를 못 한다면 관세는 그대로 우리가 리스크를 생각했던 대로 그대로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90여 개 국가입니다. 이 국가랑 다 협의를 봐야 돼요.
약 3개월 이내에 협상 타결을 이루지 않으면 무역 전면전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기간이 끝났으니까 사실 우리가 대출 연장하듯이 무료 연장이 안 되는 거죠.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해야 연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90개 국가랑 각각 협의를 끝내지 않으면 협의를 못 끝낸 국가들은 1대1로 미국이랑 싸워야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언제? 여름에. 아까 전에 얘기한 굴스비, 그 다음에 포드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90개 국가에 대한 리스크도 살아있는 상태인데 추가로 부채 한도 문제도 여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지금 한도가 꽉 차서 TJ 잔고에 있는 돈 가지고 쓰고 있죠. 이번에 세금으로 어떻게 연명할 수 있는데 그 세금이 들어와서 아마 여름까지만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6월에서 정말 길어야 7월입니다. 이것도 여름에 터져요. 관세 유예도 여름이지만 부채 한도도 만약에 인상이 빠르게 안 되면은 지금 최대한 버틸 수 있는 게 여름이에요. 초여름이죠. 부채 한도가 상향 조정되지 않으면 디폴트 위기를 맞을 것이란 경고인데 언제쯤? 여름에. 그리고 또 여름에 뭐가 있죠? 아시겠지만 6월 금리 인하에 베팅하는 가운데 관세 협상 타결 여부에 따라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지 또는 안 될지 의견이 분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름쯤, 그러니까 6월, 7월쯤 나올 만한 이슈들을 싹 모아보면 어떻게 돼요? 아까 전에 얘기한 오스틴 굴수비, 그 다음에 포드 가격 인상, 그 다음에 90일 상호관세 유예 마무리 종료일, 그 다음에 부채 한도 인상에 대한 디폴트 직전 기간인 6월, 7월, 그 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6월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여름이 좀 위험이다 또는 이때 좀 경고가 나오는데라고 하는 게 단순히 누군가의 멘트나 언급이 아니라 모든 이슈가 다 집중되고 있는 곳이 6월, 7월, 길어야 8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8월까지도 보는 거는 리스크라 보고 한 7월까지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결론을 설명드리면 지금 증시에 대한 결론입니다. 사재기 매수 물량이나 관세 유예로 그나마 7월쯤 한 여름까지는 어느 정도 괜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TSMC가 2분기 가이던스를 얘기했죠. 혹시나 떨어질까 했는데 예상치보다 높게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까지는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TSMC가. 어느 정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큰 문제는 당장은 없어 보여요. 근데 그 이후 2분기 다음은 얘네도 장담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2분기 이후 6월, 7월부터 부채 한도 인상에 대한 문제, 관세 유예 종료에 대한 문제, 연준 금리 문제, 오스틴 굴수비에 대한 언급, 이 중요한 이슈들이 싹 집중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누가 어느 하나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만한 시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항상 얘기했던 쌍바닥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쌍바닥 이후 상방을 만들던 아니면은 부채 한도 인상이 안 돼서 그대로 그냥 상방이 나오던 제가 봤을 때는 7월쯤에는 고점으로 우리가 보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리스크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리스크 지나가겠지 했다가 당하는 것보다는 덜 버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잃는 것보다는 수익을 덜 버는 게 낫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은 리스크를 줄여야 되지 사실 수익에 대한 극대화를 이룰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 또 기회가 올 거니까. 저희가 영상에서 또 기회를 잡아드릴 거니까. 그래서 저는 7월쯤을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TJ 잔고입니다. 4월 21일 기준인데 보시면은 아니 왜 잔고가 안 빠집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6천억, 6,380억, 5,990억, 6,120억, 6,260억 달러. 왜 안 내려가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통장에서 통장으로 입출금하는 것도 아니고 재무부 통장에 세금이 들어오는 거면 늦게 세금을 내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금이 늦게 체크되고 이 재무부 통장에 들어오는 물량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5일 정도는 여유를 두고 봐야 돼요. 세금이 들어오는 시기를.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세금 들어오는 게 끝날 겁니다. 이번 주에 다 끝나고 다음 주부터가 진짜 이 TJ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가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늦게 들어오는 세금, 그 다음에 이 TJ 잔고에 찍히는 조금 늦게 찍히는 세금 다 확인이 끝나고 다음 주부터가 진짜
부채 한도 인상하기 이전까지 우리가 얼마씩 줄어드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진짜 들어올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할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확인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6월, 7월이라고 했지만 이게 조금 여유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이 줄어드는 속도에 따라, 아니면 이게 더 빨리 당겨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될 것 같고요. 영래포입니다. 4월 22일 기준 영래포고 1370억 달러입니다. 좀 반등했죠. 왜 반등했어요? 세금 낸다고 쭉 뺐다가 세금 다 내고 나서 다시 조금 넣은 거죠. MMF, 머니마켓 펀드를. 그래서 조금 넣긴 했지만 뭐라고? 이렇게 보면은 저점 같지 않지만 완전 그냥 발바닥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영래포가 빠질 곳이 없다. 더 이상 영래포, 연준에 있던 돈을 시장에다 풀 돈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메말랐다, 지금 가뭄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줄 카드 하나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실적 발표입니다. 4월 남은 거예요. 일단 테슬라 실적 발표 나왔고요. 실적은 안 좋았습니다. 근데 불확실성들, 저가형 전기차, 자율주행, 사이버캡 다 예상대로 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 실적 랩리서치 포드 나오고요. 24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인텔. 그 다음에 4월 29일에 졸츠 구인공고 구인이직 보고서 발표 납니다. 자, 아마존이랑 AMD. 그 다음에 4월 30일 PC 개인 소비 지출 발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우리가 4월에 보고 좀 결정하고요. 이거는 사실 낮게 나오겠죠. 높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봐야 될 거는 과연 달러와 채권은 안정되고 있느냐, 안정되고 있지 않느냐. 보시면은 일본은 그래도 조금은 안정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 채권에 대한 매도세가 강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채권이 가격이 올라오지 않고 있죠. 금리가 높다라는 거는.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채권 금리가 높은 것까지는 오케이, 괜찮다. 그러려면은 달러가 올라가야 됩니다. 라고 했죠. 근데 달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최근에 140엔을 깼어요. 139엔 막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달러는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치가. 채권 금리 올라가고. 뭔 소리예요? 미국의 채권을 팔아서 그거를 딴 데다가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채권을 팔아서 미국에서 돈을 빼서 다른 나라든 다른 데다가 투자를 하고 있더라. 미국 자체에서 지금 투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좋지 않은 현상이고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상황이 관세 협의만 된다고 해서 끝날 만한 상황은 아니고 구조적으로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7월, 8월이 더 중요해지는 거고 6, 7월이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총평입니다. TJ 장고는 이번 주까지 밀린 세금 유입 이후 6천억 달러가 다음 주부터 얼마나 줄어드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얼마쯤 줄어드나, 6천억 달러부터 하루에 얼마씩 하락하나 확인해 봐야 되고요. 전체적인 타이밍이 아까 얘기했죠. 오스틴 굴수비, 포드, 금리, 부채 한도, 그 다음에 관세 유예. 7월쯤 여름을 조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누가 정해놓은 듯이 7월을 조심하십시오라고 모두가 가르치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부채 한도 인상 시기에 따라 쌍바닥을 찍고 올리듯 아니면 외바닥을 찍고 올리든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쌍바닥이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부채 한도 인상이 5월에 그래도 나와서 한번 밀렸다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부채 한도 인상이 뒤로 한참 밀리면 바로 외바닥 위에 반등할 수가 있는 거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부터 얘기를 했던 거죠. 채권 금리 상승 및 달러 가치 하락으로 여전히 미국 자금 이탈 흐름은 지속되고 있고 달러 신뢰 하락은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신뢰가 지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바닥이에요, 이게 아니라 정말 단단하고 정말 이 철옹성 같은 달러에 대한 신뢰가 깨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사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7월의 위기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조심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 채권 금리에 대한 하락이 중요합니다. 나와야 되고요. 예산안 상원 합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일단 가는 구간이긴 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언제까지? 지금부터 쭉 우상향
한 7월 전까지. 그래서 4월, 5월이 쌍바닥할 가능성은 10% 내리겠습니다. 60% 정도로 볼게요. 그래서 쌍바닥을 안 하고 가더라도 한 7월 전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래요. 4월, 5월 쌍바닥 가능성 60%고요. 외바닥 가능성 40% 열어놓고 가는 걸로 하고요. 미국 증시 고점은 4월 말 QRA를 봐야 우리가 명확할 수 있겠는데 일단 7월 정도를 우린 고점으로 보고 가는 게 맞다 설명드리면서 QRA 다음 주에 나오거든요. 이거 나오면 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스틴 굴수입뿐만 아니라 모두가 7월을 좀 조심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지 아니면 해소가 안 되는지 체크하면서 함께 대응해보면 좋을 것 같으니까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이거는 실시간으로 매번 업데이트를 하면서 지켜봐야 돼요. 지금 얘기한 게 앞으로도 이어진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금일 저녁 10시에 매번 영상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수금일 저녁 10시마다 어떤 내용이 업데이트되고 어떤 내용이 바뀌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같이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는 거 하나하나 다 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좀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근데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내용과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고 정말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해서 미국 증시 저점과 고점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보는 뉴스나 정보들은 저희 텔레그램에 무료로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많은 분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유튜브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